안녕하세요. 쌤걸. 요즘에 라오스도 이제 건기를 향해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요 귤이 나오거든요. 한국처럼. 요 귤은 오늘 제가 귤 주스를 만드는 이유가 귤을 사왔는데 여기는 이제 농사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귤이 현지 원래 귤도 좀 닝닝한 편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요 비슷한 귤을 사다 먹었을 때 이거보단 아주 색깔이 노란색에 가까운 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모양도 비슷하고 해서 사왔는데 귤이 너무 닝닝하고 무슨 김 빠진 탄산처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특별한 거를 또 가미를 해서 맛을 상승시켜 보려고 지금 귤을 착즙기에 짜고 있거든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가지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감기 예방도 하고 피부에도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과일 같은 게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도 해주고, 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나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항염, 혈관 건강 개선을 한대요. 근데 주스는 껍질은 안 들어가고 그냥 알맹이 즙만 짜서 여기에 생강하고 다른 거를 추가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귤이 신맛도 모자라고 당분도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꿀하고 라임을 섞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맛으로 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착즙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초록색인 거는 라임이거든요. 라임이 아주 완벽하죠. 단맛도 있고 신맛도 강하고, 이 라임이 귤과의 같은 종류다 보니 같은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요 라임에도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시켜줘요. 이 라임이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라임 주스를 먹으면 소화도 잘 돼요. 여기에 이제 칼륨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해서 혈압 조절도 하고 항산화 항균 작용도 한대요. 요즘에 집에 정원에 라임이 우기철에는 흐드러지게 열렸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꽃이 덜 피는지 드문드문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는 과정에 있어서 요 라임을 채소집에서 몇 개 사왔어요. 오늘은. 근데 라임이 상당히 그냥 성장 촉진제를 놓은 것 같아요. 너무 크더라고요. 저렇게 큰 라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짤 때 같이 요 라임을 이렇게 짜주세요. 따로 짜서 섞어도 되고요. 라임이 신맛이 강하니까 많이 귤만큼 섞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자기가 신맛을 좋아하는 만큼 조절을 해가면서 라임즙을 넣으시면 돼요. 이 착즙기는 대량으로 짤 때 편해요.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짜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착즙기도 많은데 저는 그게 여기 라오스 오면서 이런 수동 착즙기를 보면서 자동 착즙기는 청소도 번거롭고 전기 코드도 꽂아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그거는 다 줘버리고 요 수동식 착즙기를 라오스에 와서 요거로 많이 써요. 요거하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요리는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절구하고 귤이 아주 주황색 귤로 익는 귤이라서 모양은 한국 귤이랑 아주 똑같아요. 근데 맛이 그렇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즙을 다 짜고, 생강도 효능이 참 많죠. 생강이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 이것도 면역력 증진, 항염, 항산화, 그리고 소화도 잘 시켜주고요. 진저롤하고 쇼가롤이 들어있는데 몸을 이게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귤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겨울 되면 화로나 난로에 이 귤을 구워서 먹으면 더 좋은 효능을 볼 수가 있대요. 귤을 불에 구우면 더 단맛도 강해지고 더 맛있어져요. 그래서 정반대의 생강즙을 약간 넣으면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춘대요. 그래서 염증 완화도 시켜주고, 소화불량이나 속이 조금 소화 잘 안 될 때, 그런 때 생강차 먹어도 좋거든요. 그리고 메스꺼움도 개선해 주는데, 멀리 여행 갈 때, 멀미할 때 요 생강 설탕에 절인 거 있잖아요. 그거 입에 물고 가도 멀미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항균 작용을 하니까 감기 예방이나 식중독 방지에도 좋대요, 이게. 생강은 쓰임이 참 다양하죠. 김치에도 많이 넣어서 먹고, 요즘에는 완전히 통째로 갈아서 설탕에 절여가지고 차로도 많이들 먹고, 청으로 만들어서 음식에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청을 만들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그거는 잘 안 만드는데, 제가 면역력에 아주 강한 차를 한 다음 주쯤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생강하고 같이 다른 재료하고 섞어서 담는 면역력에 아주 탁월한 그 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성질에 요 꿀도 넣어주시면 몸에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생강즙은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한 스푼 정도, 요 정도 양이면 생강 한 스푼 정도. 생강이 없을 때는 그냥 이 꿀만 넣어도 충분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닝닝한 귤이라서 이걸 즙으로 짜서 새콤한 맛을 가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주스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생강이나 라임, 요 꿀이 들어가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부패 방지도 되는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생강 같은 것도, 꿀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주스로 만들어 놓으면 부패 방지가 되는 거라서 이런 주스 만들 때 넣으시면은 며칠 먹을 수 있고요. 시중에 파는 거는 다른 성분들을 또 넣잖아요. 부패 방지 위해서. 요 만들어 놓은 이 주스는 하루 지나면 더 맛있으니까 융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날 모닝 런치 뭐 그런데 곁들이는 주스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남은 라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착즙을 해가지고 병에 보관하고 그때그때 음료도 만들어 먹고, 샐러드 만들 때 뿌려서도 먹고, 뭐 음식할 때 식초 대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이 착즙기가 요즘에는 흔하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 처음 라오스 왔을 때는 이 착즙기를 아주 슈퍼 가면 산더미처럼 싸놓고 팔았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큰 시장에 가면은 그릇집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아마 찾으셔야 될 거예요. 요 라임이 정원에 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라임이 떨어지고는 음식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다가 한 바가지씩 사다가 이렇게 짜놓고 활용하고 있어요. 보통 열대지역 가면은 요 라임을 아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식중독 예방 같은 거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더운 지역이라서. 음식에 많이 넣는데 스프 종류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똠양꿍에도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똠양꿍 싫어하는 사람은 신맛이 나서 국 같지 않다고 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똠양꿍 하는데 그거 먹어보고 신맛이 나니까 그 맛이 어색해서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꾸 먹어버릇하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짜서 이제 보관하고요. 제가 얼마 있다가 찰떡을 만들려고 녹두를 찔 거예요. 집에 바나나 나무가 있으니까 이런 깔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종이 오일이 필요 없으니까 종이 오일은 언제 사다 놨는지 지금 사다 놓고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하니까. 종이 오일에도 다 코팅이 돼 있잖아요.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어서 요즘에 그게 또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가 나왔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여기는 녹두를 많이 먹어요. 떡도 해서 먹고 우리나라 인절미처럼 고물로 해서 무쳐서도 먹고 양갱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이걸 이제 불려놨거든요. 몇 시간 불려서 이렇게 찜기에 찌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떡을 할 때 찰떡 할 때 그 속에 넣으려고 지금 이 고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요 바나나이 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연잎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지만 연잎이 또 개인적으로 뭐 연못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그 연잎도 팔더라고요. 여기도 연잎이 많은데 연잎을 팔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인터넷에서 팔아서 활용하기가 그 연잎밥 할 때 활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에 올려서 찔 거예요. 다 쳤습니다. 녹두는 불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오래 불려가지고 해서 찜기에 쪄야지 이게 빻을 때 잘 빻아져요. 불리지 않으면 좀 딱딱하게 익기 때문에 잘 안 익어요. 소금하고 설탕 섞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금만 섞어서 절구에 찌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찌어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라오스는 시장 가면 이렇게 껍질이 까져 있는 녹두도 있고 안 까진 녹두도 팔고 슈퍼도 팔고 다 팔아요. 이게 바로 이거 녹말가루 만들면 녹두 녹말가루가 청포묵이잖아요. 절구가 양보다 작아. 뜨거워서 만지기가.
떡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추석 때 송편을 안 하니까 간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서랍에 묵혀있는 찹쌀가루가 몇 봉지 되거든요. 제가 뭐 한다고 사다 놨다가 안 해가지고 김치 담을 때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다 모아서 떡 만들려고 이 고무를 미리 만들어야지 떡 만드는 날 편하기 때문에. 소금 간만 하고 떡 만들 때는 이제 설탕 조절을 다른 것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돼요. 포실포실하게 아주 잘 찌어져서 절구에 찢기가 쉽더라고요. 요즘 이 집에서 뭐 떡 쪄먹는 사람은 없는데 라오스는 나름대로 또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한국에서 같으면 누가 이걸 만들어 먹겠어요? 사서 먹지. 송편 속도 하고 도너츠 같은 거에 여기 참 도너츠에는 요 고물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찹쌀 도너츠. 팥은 흔하지 않으니까 녹두가 흔하니까 이 녹두 이 고물을 넣더라고요. 현지 시장에 가면 예전에 떡 파는 집이 있었거든요. 현지 떡. 근데 요즘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먹을 게 많아져서 그런가 봐.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 떡집이 잘 안 됐는지 이 근처에 가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음식 하려면 다 과정이 필요해서 오늘은 고물하고 주스 만들 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보여드릴 겸 해서 그냥 찍고 있어요. 연이어서. 그래서 비닐봉지에 공기 안 들어가게 포장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스크립트 긁는 날이라고 엄청 시끄럽네요. 옆집이 그만 짓나 하면은 또 한 층, 지금 뭐 4층, 5층인가 4층인가까지 올라와요. 우리 집 마당에 해가 일찍 끊어져요. 저 집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빨래가 5시까지는 말려야 되는데 일찍 끊어지니까 이거 빨래 말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만든 귤 주스랑 곁들여 먹을 샐러드 만들고 있거든요. 오크라 샐러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초록색 사과는 샐러드 만들면 좋더라고요. 새콤해가지고. 이렇게 오크라랑 파프리카 썰어가지고 간단한 양념 해놓으면 라임 넣고
소금 후추 넣고 이렇게 양념해 놓잖아요. 그러면 샐러드에 곁들여서 먹기가 편해요. 요즘엔 아침에 샐러드로 아침 끝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집에 뭐 야채 굴러다니는 야채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도 밀키트로 해가지고 아주 잘 나오니까 요즘에 빵집에 가도 그 샐러드를 기본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한국 갔을 때 보니까 빵 한 조각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단백질 대신할 뭐 연어, 훈제 연어나 생연어나 참치나 뭐 그런 거 곁들여서 먹으면 완벽한 한 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샐러드를 먹고 난 다음에는 속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소스를 좀 편안한 소스를 집에서 만든 걸로 하면 더 속이 편해요. 저는 라임하고 발효액 있잖아요. 과일 발효액을 주로 많이 뿌려서 먹는데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이 샐러드 먹고 나서 탈나는 경우가 없이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장도 편하고. 그린 요구르트 집에서 만든 거 라임만 섞어가지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금상첨화랍니다. 평소에 드시는 올리브나 다른 기름 종류 있죠? 호두 기름, 아보카도 기름 그런 거 섞어가지고 드셔도 돼요. 기름만 먹으려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드레싱 뿌리듯이 위에 얹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얹어서 드시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또 드레싱이 따로 있으면 그런 거 얹어 먹어도 되고 견과류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죠. 호박씨가 아주 생식기에 아주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호박씨를 많이 먹어요. 얼린 오디. 라오스에는 오디가 1년에 한 2차례 나오는데 요즘에 오디 나오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얼렸다가 세척해서 얼렸다가 이렇게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면 돼요. 오디는 크게 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블루베리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디가 현지 거라서 그런지 더 저렴하고 오디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여기 오디는 옛날 그 오디처럼 작아요. 사이즈가. 근데 애기 손가락만한 오디도 있죠. 집에서 수확한 라임을 냉장고에 이제 그 면역력에 좋다는 차를 만들려고 그냥 놔두고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한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익더라고요. 라임이. 색깔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여기 라임은 샐러드에 기본으로 들어가죠. 보통 발사믹들을 많이 뿌려 드시는데 발사믹 좋은 거는 정말 맛있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데 우리나라 발효액 많이 드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매실 발효액 같은 거 좀 오래 묵히세요. 오래 묵히면 정말 발사믹 이상 가게 진득한 그런 매실 발효액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언젠가 한 15년 된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아주 조금 남아서 한국에서 라임이라니
매실 공세서 담을까 하다가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15년 정도 여기 올 때 담은 거예요. 한국에서 담아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진국으로 찐득해요. 그래서 여기 현지 과일, 새콤한 과일들로 지금 다 만든 지가 15년, 5년 그렇게 되니까 아주 발사믹 이상하게 진한 맛이 나요. 그 열대 과일, 새콤한 열대 과일들로만 찾아서 제가 발효액을 다 먹거든요. 항아리다 담으니까 보관하기도 편하고, 항아리는 숨을 쉬고 발효액도 그 유산균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에 담는 게 좋거든요. 유리병보다. 유리는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요즘에 치즈 수입, 여기는 치즈가 수입인데 이 슬라이스 치즈를 샀는데요. 무슨 굉장히 비싸졌어요. 예전보다 몇 배 비싸졌고 되게 올랐지만 이 치즈는 가격은 올랐는데 치즈를 무슨 숫자지처럼 잘라놨어요. 너무 얇게 잘라놨더라고요. 슬라이스 치즈를. 저게 호주인가 뉴질랜드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가격이 숫자지보다 약간 두껍게 해놨어요. 너무 비싸져서 이제 앞으로는 치즈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3배는 비싸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슬라이스 치즈가 이렇게 너무 얇게 된 데다가 치즈를 만들어 먹어야지 너무 비싸서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건 보통 일반 빵인데 빵 속에 시금치가 들어있어요. 야채 같은 거. 그 위에다가 제가 잼만 발라서 먹거든요. 집 앞에 라오스 현지 대박 빵집이 있는데 정말 사람 바글바글해요. 이게 이제 발효액이에요. 스타프루츠 온갖 뭐 베리 종류로 만든 것도 있고, 개복숭아로도 만든 것도 있고, 보리수 특별한 소스는 발효액이 맛있더라고요. 오미자처럼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이건 어제 만들어 놓은 주스. 색깔 너무 귤을 이쁘죠? 사왔는데 귤이 맹탕이에요. 그래서 짜가지고 라임하고 생강 약간 꿀 넣고 주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관 생강이나 라임이 한국 같으면 브런치 먹는 시간이네. 요즘엔 혼밥 중이다 보니까 내만의 스타일로 여유있게 끼니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한국에 식문화
물가도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텃밭이나 화분 활용할 수 있으면 몇 가지 식재료 심어놓고 이런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 훨씬 도움되더라고요. 저도 여기 이제 정원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심어보고 가능한 거는 그런 거 활용하니까 그런 재미도 있고. 날씨도 시원하고 요즘 라오스는 천국 같은 날씨. 하루에 1도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21도, 22도까지 내려갔는데. 골프객들은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 한국은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원해지는 건기철이 됐어요. 며칠 전에 세탁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 이제 세탁소가 괜찮은 데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커튼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그거 빼려고 이제 갔는데 아줌마가 이제 찾는 날 또 갔어요. 며칠 지나서. 근데 제가 이 머리를 밖에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이대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가니까 궁금했나봐요. 혹시 미용실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 사냐고.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산다고 그랬대.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왜 나한테 미용실 하냐고 물어봤지?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직장 다닐 때 이제 이 부분 가발을 활용해서 머리를 올리고 단정해야지 됐었기 때문에 긴 머리를 어떻게 안 자르고 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이 부분 가발을 활용을 했어요. 제복을 입어야 되니까 머리를 함부로 풀어헤칠 수가 없었거든요. 제재도 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사용하다가 유튜브 하면서 진짜 거의 30여 년 만에 그 가발을 부분 가발을 꺼내서 하게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여기도 부분 가발이 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국이나 이렇게 가보면 가발집에 요게 있더라고요. 액세서리점에도 있고.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색깔이 내 머리랑 너무 잘 맞아서 요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제일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거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주변의 동료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미용실 딸인 줄 알았대요. 머리를 하도 잘하고 다녀서. 근데 이 아줌마도 머리가 특이하니까 혹시 미용실 하는 거 아닌가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에는 요즘에 정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 영상에 이 미용 부분 해가지고 이 가발 어떻게 올리는지 역사 드라마 소개한 게 있는데 작가가 나중에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쓸 게 많겠어. See you in Satan, where's the
찔렀을 것 같아요. 옛날 정보다. 예전엔 빵 안 좋아했는데 왜 나이 들수록 빵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간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소화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이 빵을 꼭 먹고 싶을 때 외에는 밀것을 잘 안 먹었는데 이번 에이펙 회의하고 요리 여기저기서 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손맛을 기본으로 한 음식이잖아요. 여러 국가 사람들이 그 맛에 감탄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이 상에 이렇게 차려놨을 때보다 코스 요리로 짜면은 정말 매력 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발효 간장을 활용한 그런 음식도 우리나라 간장, 대표적인 된장, 고추장. 불고기하고 갈비찜. 그래서 셰프들이 각 나라 셰프들이 한국 음식 배우러도 많이 오고 한국 음식 맛보러 지금 경주로 많이 온다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부서 부장님인가? 집에 직원들 다 초대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당뇨가 있는데 도시락을 맨날 싸우는데 도시락이 너무 정성 정말 잘 들여서 예쁘게 싸웠었나 봐요. 맛있게 그 싸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니까 사모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코스로 한식을 짰더라고요. 근데 집들이 할 때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초대돼서 가면 팔 뻗어서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교자상에 많이 거나하게 차려놓으면. 한식 밥. 우리나라 한식 밥상을 갖다가 그냥 풀어서 말하자면 해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상사들하고 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팔을 쭉 뻗어서 먹는 게 예의에도 조금 벗어나고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요즘에 초대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코스로 하나씩 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에피타이저에서 후식까지 이렇게 막 그렇게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먹는 요리인데 코스로 짜니까 좀 같은 음식이라도 더 예쁘고 색다르게 이렇게 이제 변형을 약간씩 시키셨더라고요. 음식을 배우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손님들 초대했을 때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식으로 먹는 게 유행이죠.
조심해. 요즘에는 유튜브 프로그램 보면 세상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지 개인적인 것도 자꾸 그런 거 보면은 안정이 안 돼. 오마카세. 오마카세라는 말이 일본 말인데 일본에서 그게 시작이 됐나? 스시집에서 오마카세가 오는 존칭을 얘기하는 거, 오가상 뭐 그런 거 할 때쯤 오자는 존칭을 얘기하는데 마카세가 이렇게 맡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 사람한테 딱 맡기고 자기한 이제 본인이 대접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오마카세라고. 오마카세 하는데 나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는데 한 번 진짜 음식 제대로 하는 데 가서 먹고 싶더라고요. 특히 일본 음식. 근데 이제 오마카세를 젊은 사람들이 그 유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 주고 가서 먹고 막 이렇게 요즘에는 미디어에 올리니까 너무 사치스럽다고도 한참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지 개인적인 것도 자꾸 그런 거 보면은 안정이 안 돼.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퇴근해 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사니까 그때는 정말 음악도 내 마음껏 새벽까지 듣다가 출근하고 그랬는데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눌러. 핸드폰이 뭐에 내가 걸려있는지 댓글 쓰려면 댓글을 쓸 수가 없어. 핸드폰에 뭐가 잘못 깔렸는지 댓글을 내가 안 쓰는데 지가 혼자 써 막 이상한 댓글. 그 애들하고 이제 20여 년 살다가 독립하고 날씨가 정말 남편은 주색 잡기를 좋아하니까 집에 별로 안 들어오고 혼자 생활을 이제 거의 하다시피 하니까 우중충한 옛날 처녀 때로 다시 돌아간 느낌으로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도 하니까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바쁘게 지내면서 음악도 마음껏 듣고. 그래서 요즘엔 조론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론도 능력 있어야지. 능력 없으면 조론도 못해. 지멋대로 이게 움직이냐고. 뭐가 잘못됐어? 백일섭이 조론하고 엄청 욕 많이 먹었는데 많이 아픈 부인을 두고 이왕에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 거였으면 그냥 옆에 있다가 강아지만 나왔어도 괜찮은데. 요즘엔 또 주택 때문에 그 어떤 세금 문제로 인해서 신혼 부부들이 그 가짜 이혼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그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법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 만떡물 내가 다 먹었어. 이 주스 아주 생각보다 새콤하니 맛있어요. 파는 주스는 먹고 나서 뒷맛이 안 좋은데 날씨가 화창해야지 좀. 환절기라서 날씨가 우중충했다가 하루 이틀은 화창했다가. 한국 가면은 여유 있는 친구들이니 실러서 땡기고 다 땡겼던데 집어쳐놓고. 요즘에는 돈이 미모도 만들어요. 미모도. 여기 찢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난 여기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보조개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보조개인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에 주름이 가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만드는 게 좋아요. 한때 막 보조개 유행했던 적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름이 가더라고요. 저 어떤 남자 연예인 중에 걔도 그건 수술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서진. 걔는 양쪽에가 들어가거든요. 이서진이 보조개가 그러니까 양쪽에 보기 안 들어가. 좋더라고. 화면상 아니에요. 더 늙어 보이지. 수년 지나가지고 친구 기다리느라고 카페에 이렇게 서 있는데 카페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짝꿍이 나를 알아봤대요. 나를 어떻게 알아봤냐니까 이 보조개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거실 가구를 바꿨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가구를 바꾼 게 아니라 가구 위치를. 이 북향집에 들어오니까 이 가구 모든 게 다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손잡이며 문 위치며. 그러니까 이 거실도 이 배치하는 게 저쪽이 남쪽이에요. 이쪽 북쪽이야. 근데 북쪽에서 들어오잖아요. 북향은. 여기다 소파를 놨는데 너무 막 소파 놓고 저쪽에 이제 부엌하고 연결해서 식탁을 연결을 했는데 뭔가 거실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안 드는 거야. 항상 그거를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그 위치가 맞으니까 일상적인 거에서 맞으니까 그냥
세월이 갔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항상 앉아가지고 계속 그렸어요.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이제 다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게도 그렇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만 던져놓고 오거든요. 언젠가도 누가 가게 오픈했길래 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왔더니 나중에 갔더니 되게 바꿔놨는데 가게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뭐 이사를 너무 다니니까 보따리를 간편하게 쌀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 이사 다닐 때 내 물건은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짜자자자자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짜자자자자 이렇게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딱 위치가 잡혀요. 극향집은 진짜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다 거꾸로예요. 인생도 거꾸로 뒤집어져. 풍수학상으로는 북쪽이 귀신집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사는데도 생활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망하려면 망하는 집 찾아서 들어가더라고. 꾸역꾸역 겨들어가. 남이 그 집이 안 좋다고 해도 그 주가 되는 사람이 미련을 떨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망하더라고. 망하고 흥하고는 운도 많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집을 샀다는 거예요. 들어간 집을. 근데 난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급하니까 이제 뭐 갑자기 이사하면서 가게 되는데. 아니 연연도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고. 이런 집을 팔 때도 힘들게. 그랬더니 며칠 있다부터 그 빚쟁이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여기 살던 사람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근데 밤에 집 보러 갔을 때 남편도 그 집 남편하고 부부가 있었는데 물건을 웬만한 걸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놓고 가질 않는데 뭔가 띵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떼지어가지고 계속 한 몇 번 오더라고. 근데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났는지 그 빚쟁이들이 몇 번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끼면서 그 사람한테 이 집을 인계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행 사람도 자기는 뭐든지 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꼬드겼겠지. 망하는 집 들어가면 망한다고 진짜 쫄딱 망했지. 뭐 가진 거 없이 망한 거지. 뭐 가진 것도 없었는데. 일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 여기서도 부부지간에 절대 의논 같은 건 안 하고 집에를 마마보이라 갔는데 엄마하고 극향이라서 난 의논하는 극향은 안 스타일이라 들어간다고. 너무 그렇게 일을 극향은 저지르더라고요. 우중충하고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우중충하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데 뭐 돈 벌어 오는 사람이 그 집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엌을 갔어. 부엌이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있어. 말레이시아 사람이고 우리처럼 딸만 둘이고. 그래서 왜 집을 내놨냐니까 이사 갔냐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여기 취업이 돼서 왔대요. 왔는데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러면서 빈손 털고 한국이라는 말레이시아 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폐부되고 빈털털이 되고 오갈 데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막 그렇게 돼서 또 나왔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 그 집에 귀신도 봤는데. 그 후에 그 집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 지나다 보면 주인이 이 집 들을 때는 그렇게 오래 살 힘 거라고 불러서 생각 막 안 했거든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 집 이제 나가고. 6년째 들어오잖아요. 여기
프랑스 남자랑 현지 여자 젊은 애들이 살았었는데 걔네들 프랑스 그 사람도 학교 일 어디서 자주 본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서 오래된 사람들은 오감에서 얼굴이 익숙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본 거고. 여기서 몇 년 살았냐니까 7년 살았대요. 우리도 7년 살고 나가려나 봐. 그리고 왔더니 이 식생활을 현지식으로 하니까 부엌도 그렇고 막 굉장히 이 기구가 막 다 지저분하더라고요. 저쪽에는 이 현지식으로 이제 바베큐 하는 거 만들어 놓고 며칠 청소하고 쓰레기장이었지 집에. 정원 정리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겪으면서 여기를 이사 오게 됐어요. 저쪽에 막 구석으로 갑자기 이사 갔지. 코로나 기간에 이사를 3번인가 했어요. 그냥 정원 좀 넓고 집은 조그만 집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정원이 너무 넓은 거예요. 여기 한 3-4배니까 그때까지 일하는 애를 데리고 있었어요.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내치기가 그런 거예요. 걔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같이 뭔가를. 그리고 여기 오면서 다른 데로 이제 갔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결혼했을 때 편했는데 일을 야무지게 잘했지. 빠리빠리하고 일을 살림을 하는 그때는 처녀였는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요. 걔는 최근에 2년 전인가 집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걔는 부자 돼가지고 나가고 우리는 망해서 나오고. 살림을 아주 잘하는. 남편도 아주 잘 만났지. 어느 날 바로 앞에. 일찍 가라고 했더니 주말인데 굉장히 더울 때예요. 더우니까 일찍 가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더 덥다고 안 가더라고. 집 지키잖아. 막 물도 잠기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나 안 가봤는데 지금은 좋은 데다가 집 짓고. 애기도 예쁜 애기 낳고. 근데 여기는 내가 혼자 신랑도 살기 아주 잘 운동 만나. 삼아서 그러니까 정원 집안이 관리도 잘 하고 되지. 나 하고 싶은 거 하기 딱 좋아요. 남편이 되게 착하고. 그리고 여기가 시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바로 나가면 이제 도로가 직선 도로가 있어요. 그 라인에 모든 게 있어요. 근데 나는 한국에 있을 때도 100m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가 딱 그런 스타일. 병원도 급하면 있고 뭐 약국은 뭐 엄청 많고. 자전거 타면 내 한 바퀴 딱 갔다가 턴하면 내 볼일 다 보고 들어요. 라오스에 이 어떤 문제가 조금 최근에 어떤 성적인 그런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라오스는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그런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지.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한국 실버들이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오픈이 됐죠. 오픈이 되다 보니까 주변국에서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라오스는 그게 이제 더 붉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서양 실버들이 많을 때는 그런 소리 안 났거든요. 근데 한국 실버들은 자기네들 살 사람만 딱 들어와서 깔끔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가정 있는 사람들까지 물고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행동들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능력 있으면 뭐 10여자를 못 거닐겠어? 한국에도 뭐 7인가 거닐고 사는 남자도 있던데. 매스컴에 공개됐던데 그 사람. 그 여자들 또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해서 돈으로만 같이 능력 산대요. 있다고 여자를 거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여자가 능력 있으면 남자도 몇씩 거닐고 즐기던데. 여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20대, 20, 30대랑 60, 70대랑 결혼해서 사는 여자들 많더라고요, 한국에. 유튜브도 찍고. 그러다 기력 달려서 일찍 죽겠어. 근데 오래 산대 그런 사람들이 기받아서. 100살까지 사는데 지멋대로 살든 말든. 능력 있는데 오래 살아야지. 가정 있는 연놈들이 문제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가정 있는 연놈들이 남을 나라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문제인 거지. 어떤 참. 부부지간에 합의하에 그러는 사람도 많대요. 합의하에 그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아버지가 엄청 성실한 분이고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50대인가? 50대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이쁜 여자 좀 만나보지 그래요. 내가 이제 나 직장 생활할 때고 그래서 아버지 모임 가시면 바람피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7명인가 모이는 딱 한 명이 있대.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술 문제, 여자 문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웃시키는 그 규정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아저씨가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안 오더라고. 그때가 8, 어디 90년대. 모임에서 놀러 갔는데 밖에서 만나는 여자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런 줄이랄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모임에서 아웃됐다고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모범적이고 가정 처자식이 1순위였어요. 남 보이지 않게. 근데 아버지 친구들이 다 그렇게 성실하고 다 잘 살고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내가 50 무렵에 이제 도시로 떠났던 친구들이 아버지 친구. 이제 다 50 되니까 자식들이 다 크니까 그 좀 흐려졌던 모임이 다시 이렇게 시골 친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버지는 터줏대감으로 거기서 이제 계속 사시니까. 그래서 아빠 이쁜 여자 만날 생각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럴 생각 없다. 그럴 생각 왜 없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는 그럴 생각 없대. 우리 엄마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자식한테도 그렇고 되게 열성적인 것보다 그 도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물 떠다 주고 발 닦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들이 있잖아요. 남동생들이 제가 둘 있는데 저랑 1년 차이에요.
쌍둥이처럼 자랐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이성 문제로. 그래서 이제 남동생들 친구들이 걔도 아버지처럼 막 친구가 엄청 많은데 친정에 이제 뭐 때문에 갔는데 친구들이 왔더라. 그때 명절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다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는 요즘에 세태가 이런데 친구들 모임에서 바람난 애들 없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그때 나이가 우리 애들이 어릴 때니까 40대 안 됐을 때예요. 한 놈이 문제래요. 한 놈이. 동생 모임에도 한 놈이 문제라고 하면서 걔는 아예 집을 나갔대. 밖에서 만난 여자랑 집을 나가가지고 멀리 막 가. 이렇게 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시피 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결국에는 걔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옛날 분들은 좀 참고 옛날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워낙 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결해보려고 했대요. 교육자 근데 집안 자식이었는데 교육을 잘못 안 시켰어. 됐다고 하더라고. 이혼했다고 결국. 요즘엔 거의 다 이혼도 하고 참기도 많이 참고 반반이지 우리 세대는. 근데 내가 가끔가다 물어보지. 걔 지금도 그러냐? 그러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가도 뭐 유부남끼리 떼치어 다니면서 미팅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 코앞에 있는 사람도 문제인데 뭐. 앞으로 50년 후에는 결혼 문화도 없어지고 창문이 여기 창살이 저렇게 꼬불꼬불 된 저런 창살이 항상 여긴 있잖아요. 저게 뱀 같은 거 방범도 되지만 뱀 같은 거 못 들어오게 저렇게 꼬불꼬불 하는 거래요. 창틀을 여기 이 방범창 같은 저 창틀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요즘엔 한국에는 거의 통렬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라면 이 창문을 지금 다 뚫어내고 통렬이로 하고 싶다니까. 밖에 정원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니까 싫더라고요. 근데 먼저 집에서는 그걸 다 뜯었어요, 내가. 여기 정원 바라보는 집을. 다 뜯었더니 이사 갈 때 다 달아놓고 가라고 하더라고.